6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AMD는 올해에만 약 160%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은 265%, 마벨도 23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엔비디아의 성적표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5.95% 상승에 그쳤고 9.3% 오른 S&P 500보다도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병목 수혜, 마벨은 네트워킹과 커스텀 실리콘 기대감으로 크게 오른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AMD입니다. 왜 AMD와 엔비디아 사이에서도 이렇게 큰 수익률 차이가 났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눌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 먼저 AMD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AMD는 오랫동안 엔비디아에 밀린 만년 2위였습니다. 그런데 AMD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엔비디아를 정면으로 이기려고 하기보다 AI GPU 수요가 폭발한다면 이득만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엔비디아 GPU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객들은 결국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AMD 입장에서는 바로 그 틈을 노린 겁니다. AMD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2025년 10월 AMD는 오픈AI와 최대 6GW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14일 오라클은 AMD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하며 2026년 3분기부터 AMD MI450 GPU 5만 개 기반 AI 슈퍼 클러스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AMD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CES에서 AMD는 MI400 시리즈와 차세대 MI500 시리즈 그리고 헬리오스 렉스케일 AI 플랫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엘에서 루빈, 루빈에서 파인만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보여주듯이 AMD도 자신만의 AI 인프라 로드맵을 보여준 겁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AMD를 단순한 단발성 GPU 공급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플랫폼 후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대감은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AMD의 2026년 1분기 매출은 102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데이터 센터 매출은 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주목한 건 GPU만이 아니었습니다. 리사수 CEO는 서버 CPU 시장 TAM 전망을 크게 상향했습니다. AMD는 2030년까지 서버 CPU 시장이 연평균 35% 이상 성장해 1200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전망이 연 18% 성장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성장 기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 젠슨 왕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CPU 시장 규모가 2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AI 시대에 CPU 시장도 다시 열리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CPU에서 이미 강자인 AMD에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즉 AMD 주가 상승의 핵심은 단순히 CPU를 좀 팔 수 있다는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AMD의 연평균 성장률이 과거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AMD의 2025년 매출은 약 346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AMD는 데이터 센터 부분만으로 장기적으로 연매출 1000억 달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CPU 시장 규모까지 크게 올라간다면 AMD는 아직 성장할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AMD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핵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도 CPU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도 AMD처럼, 아니 AMD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다릅니다. 작년 엔비디아 매출은 약 215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젠슨왕은 올해 독립형 CPU 매출이 200억 달러 정도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의미 있는 추가 매출입니다. 하지만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즉 엔비디아는 아직 GPU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기대를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해 왔습니다. 여기에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크게 닫혀버리면서 시장은 엔비디아를 AMD만큼 새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 더 이상 새로운 기대를 붙이지 않으면 주가는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직 실적 규모는 작더라도 시장이 앞으로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주가는 크게 움직입니다. AMD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팔란티어도 비슷합니다. 엔스로픽이 기업용 AI 에이전트와 컨설팅형 배포 영역을 강화하면서 팔란티어의 강점으로 여겨지던 영역에도
경쟁 심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팔란티어를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엔스로픽이 팔란티어가 강점을 가진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실적이 앞으로도 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쟁 기업들이 새로운 소식을 낼 때마다 시장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도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총 매출은 8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직전 분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다른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에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7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 직전 분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시킹 알파 기준 올해 엔비디아 예상 매출도 전년 대비 약 82% 성장한 3,92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추론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AI 가속기 시장은 크게 훈련과 추론으로 나눕니다. 훈련 영역에서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대형 모델 훈련은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의 GPU가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개별 칩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클러스터 안정성, 통신 대역폭, 소프트웨어 성숙도, 장애 복구, 프레임워크 호환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엔비디아를 대체하기가 아직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론은 다릅니다. 훈련은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추론은 매일 수억 번, 수십억 번 호출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답 품질이 같다면 토큰당 비용이 낮은 칩이 이긴다. 훈련은 성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추론은 경제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TCO, 즉 총 소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100의 성능을 내기 위해 30의 비용을 쓰는 것보다 50의 성능을 내기 위해 10의 비용을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TPU를 만들고 아마존은 트레니엄 칩을 만들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오픈 AI 자체 칩 소식도 같은 맥락입니다. 게다가 추론 시장은 훈련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훈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22%, 추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35%로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2025년 애뉴얼 리뷰에서도 추론 워크로드가 훈련을 넘어섰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시장이 가장 빠르게 커지는 영역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 데이터는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더 인포메이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엔비디아의 추론 시장 점유율은 74%까지 증가했습니다. 시장은 불안해하지만 실제 점유율 데이터는 아직 엔비디아가 매우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눌리는 두 번째 이유는 GPU가 놀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말은 GPU를 샀는데 GPU가 100% 일하지 못하고 빈 시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GPU는 계산을 엄청나게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계산할 데이터를 CPU, 메모리, SSD, 네트워크가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GPU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추론에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토큰화, KV 캐시 확인, 모델 로딩, GPU 계산, 응답 생성 과정을 거칩니다. 이 중간에서 데이터 이동이 느리면 GPU는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병목은 GPU가 아니라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케줄링 쪽에 생깁니다. 이것이 최근 마이크론과 마벨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강하게 오른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시장은 지금 AI 인프라의 병목이 GPU 자체보다 메모리, 네트워킹, 스토리지, 전력 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PU 활용률이 30%인데 HM 대역폭 활용률이 95%라면 GPU는 70% 정도 놀고 있지만 HBM은 꽉 차 있어서 더 일을 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GPU를 더 사는 것보다 메모리 병목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GPU 활용률이 95%이고 HBM 활용률이 70%라면 이제 데이터는 충분히 들어오는데 GPU가 꽉 찬 상태입니다. 이때는 다시 GPU 연산 성능이 병목이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 스토리지가 병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마벨, 광통신,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목이 완화되면 GPU 활용률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U 활용률이 올라가면 더 강력한 GPU에 대한 수요도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메모리와 네트워킹 개선은 GPU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GPU를 더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고 결국 더 강력한 GPU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엔비디아가 GPU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함께 발전시키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제로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탑 500 슈퍼컴퓨터 중
약 81%, 405개 이상의 시스템이 엔비디아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린 500은 더 중요합니다. 그린 500은 성능 대비 전력 효율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랭킹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는 사실상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엔비디아 GPU 기반이고 탑10 중 9개가 엔비디아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등재 시스템의 90%도 엔비디아 기술 기반입니다. 즉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력 효율 측면에서도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블랙엘렉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은 가격의 베라 루빈 렉이 출하될 예정입니다. 번스타인 리서치 추정에 따르면 렉 하나당 가격이 약 91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미 어널리시스는 엔비디아 하반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컨센서스보다 약 20% 가까이 높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TSMC의 엔비디아향 코스트 할당량도 약 4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해 TSMC가 만드는 고급 패키징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엔비디아 AI 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는 공급망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6월 4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는 공급 구매 약정이 124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AI 수요가 실제로 지속된다면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분간 엔비디아가 GPU만으로 시장에 새로운 기대감을 크게 불러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시장은 엔비디아가 GPU를 잘 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성장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쪽 관련 매출을 얼마나 확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사업은 아직 데이터 센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간 9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사업으로 커졌습니다. 젠슨 왕은 피지컬 AI를 50조에서 70조 달러 규모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 공장 자동화, 물류, 건설, 의료처럼 현실 세계 전체를 AI가 바꾸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까지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처럼 쉽게 올라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중요한데 엔비디아의 최근 5년 평균 포워드 PER은 약 35에서 40배 사이였습니다. AI붐 초기였던 2023년에는 60배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 22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지금 엔비디아는 더 이상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실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구간입니다. 주가는 주인을 앞질러 갔다가 뒤처지기를 반복하는 강아지와 같고 기업의 가치는 묵묵히 걸어가는 주인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강아지가 잠시 뒤처져 있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주인, 즉 기업의 실적이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시킹알파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CY 2027 EPS는 약 12.76달러입니다. 만약 앞으로 컨센서스가 14달러까지 향상되고 시장이 PER 20배만 부여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 약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계산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EPS가 상향되어야 하고 PER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AI 수요가 꺾이거나 경쟁 심화로 마진이 훼손된다면 이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체크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추론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C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피지컬 AI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하반기 베라루빈의 출하와 성능 그리고 고객 수요가 어느 정도로 확인되는지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MD는 시장에 새롭게 기대하기 시작한 기업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이미 너무 많은 기대를 받았고 이제는 그 기대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가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덜 올랐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데이터 센터 매출, 추론 점유율, 슈퍼컴퓨터 전력 효율,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매우 강합니다. 다만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지금 가격에서도 또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반기 베라루빈, 추론 점유율, CPU 확장, 그리고 피지컬 AI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작은 참고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